안녕하십니까. 한눈에 보는 제2로버트 보험저널 대표 최석사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판매 자회사 지회, 자회사형 지회라고 하죠. 요즘에 이제 자회사형 지회 판매 자회사, 보험 판매 전문 회사 막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용어에는 어떤 항상 그 의도와 철학의 관점이 숨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판매 전문 회사 이런 이야기를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생명이 재판 분리하면서 판매 전문회사 용어를 갑자기 쓰셨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자 준금융기관으로 대우하고자 만들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하나생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너는 판매만 전문으로 하는 거고, 기존의 보험사들은 자산운용과 상품 개발만 전문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간다. 이런 뜻인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판매 자회사라는 용어하고 좀 다른, 좀 격상된 경험을 단어를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별도 코너로 용어 그게 의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그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지혜를 만든 곳을 이제 판매 자회사 또는 지혜 관점에 보면 똑같은 지혜인데 이건 자회사형 지혜이다 해서 자회사형 지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 편의상 이제 자회사형 지혜라 이렇게 할게요. 자, 메트라이프도 굉장히 오래전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외국사회에서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프루덴셜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지혜를 자회사로 전속으로 만들다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메트라이프는 2016년 꽤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거의 5년 차 돼가는 거죠. 규모는 40일이고 대표는 이장록 대표님이 대표를 맡고 계시고 얘는 이제 비전속입니다. 비전속이란 뭐냐면 메트라이프 금융 서비스 상품만 메트라이프 생명 상품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보험사 상품도 비교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속입니다. 비전속으로 해서 외부에서 리크루팅이 가능한 거죠. 다른 회사 상품도 같이 취급하게. 그렇지만 자기 회사에 집중되게 팔 수 있는 어떤 수단 구조랄지 뭐 그런 걸 갖고 있을 거라 보여져요. 여하튼 이제 어느 회사나 어쨌든 특정하게 미는 보험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보다 좀 더 강한 관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전수하고는 다른 거다 여기는. 자, 제적 설계 사수는 이제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최초에 한 400인 정도, 영화 300 같은 건데 400인 정도가 어, 메트라이프 생명 본사에서 이렇게 옮겼답니다. 보통 이제 기초 조직, 시드 조직을 보통은 시작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드 조직은 아, 이제 원격지, 격오지, 그 다음에 노바된 설계사, 그리고 관리자들은 이제 그 희망퇴직 한 사람들을 저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나가면 지에 가서 조직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연착륙 시키고 해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또 효율이 좀 안 나는 조직도 있으니까. 그런데 매트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아주 우수한 조직을 이리 옮겼어요. 그래서 뿌리를 이제 튼튼히 하고자 아주 저는 잘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건수는 이제 5.6건. 그러나 이제 이게 건수를 보면 일반 GA들하고 유사한 건수예요. 그리고 최적 인당 수준은 좀 우수한 거죠. 보통 한 평균이 320이니까 여기는 남성 전업 조직으로 시작한 기초 조직이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것 같아요. 한 320의 기준으로 하면 170, 한 60%, 1.5배 정도 이게 높습니다. 그리고 생보험 위주로 하니까 건수가 이렇게 작겠죠. 왜냐하면 메트라 생명이니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위주로 이제 팔다 보니 그럴 까 보여져요. 근데 여기가 조금 여기 이제 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지율은 일반 연합형제 유지율 수준이에요. 25회차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게 뭡니까? 13회차에 80인데 68. 어이구, 이거는 뭐 이건 이상하네. 뭔 사고가 있지 않고서야 손보는 뭐 큰 차이 갖고 좋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보에서 68이 13에 나왔다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요것도 더, 요거는 연합형제로 여기를 보면 정상적이죠. 사실은 여기는 연합형이 아니라 기업형이에요. 직영 조직 같은 거죠. 그냥 메트라비스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데 초기에 400명으로 시작해서 얘를 조직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1000명까지 육성하는 과정에서 또 경험도 없고 또 급하니까
조직을 외부 조직을 많이 도입해서 먹튀랄지 또 문제가 되니까 이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효율이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도 엄청나게 아픔을 겪은 것이라는 게 이게 아픔의 흔적이죠. 엄청나게 13위가 68%라면 정상적인 게 반 되는데 엄청 안 좋은 거죠. 실제로 문제가 있던 조직들은 생보사 요건 완전 이제 좀 반대예요. 건수인데 보통 얘가 85 일반지들은 여기가 15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63, 36. 생보 특히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저는 이럴 거라 보여져요. 왜냐하면 뭐 모회사 상품을 많이 팔게 하는 것, 그 손보사 상품을 많이 파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랄지 단위당 생산을 높이는데 급여 수익을 높이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다. 보통은 여기가 한 1.5건 나오는데 3.4건 이 반대로 돼가고 있죠. 근데 여기 아픔의 흔적은 분명히 있다. 이게 충격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68 이게 뭐야? 거의 13회 25회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네요. 자, 정착률. 자, 정착률. 뭐 정착률은 꼭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애국사처럼 효율 관리 위주로 가는 데는 정착률을 더 타이트하게 이제 관리하다 보면 해촉 이런 게 많을 수가 있으니까 뭐 요 정도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해촉 잘 안 하면 한 60%까지 나오고 해촉을 좀 관리하면서 생산 관리를 하면 이게 많이 떨어집니다. 자, 요거 또 지표가 안 좋아요. 판매 자회사들, 자회사형 지회들이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이게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또 월급쟁이 사장님들이고 그러니까 뭐 경험이 없는 지회 대표를 모시고 온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 원수사 전속 출신들이 와서 하다 보니 맨판 깨지는 거죠. 자, 0.19 요거에 거의 10배 8일은 8, 9, 72 한 거의 1.8배 정도 불판이 없네요. 주력이 생명보험인데 그래도 애국사 출신인데 불판율이 거의 8, 9배 넘네요. 그런다 그래서 손보가 작냐? 손보도 거의 더블이 높네요. 이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안 하려면 돈만 이제 많이 까먹는 거죠. 볼까요? 이제 납입자원금 60억, 근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30억. 1년에 뭐 자본금 한 반은 까먹네. 자기 자본 100억. 그 다음에 자 이런 수치는 일반 지에서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오면 망합니다. 부도가 나는 거죠. 매출액 250억 한 달에 20억씩 나온다는 이건 반기니까 500억 한 달에 50억 정도 매출이 나오네요. 그런데 판관비 지출은 15%를 더 쓰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DB금융수보다 더 안 좋은 수치네요. 마이너스 15% 영업이익률. 물론 큰 회사 입장에서 뭐 이게 큰 돈은 아니니까 계속 투자하는 관점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억 영업이 마이너스 40억인데 순이익은 좀 줄었네요. 왜 이게 무서 보충 9억이 여기서 생겼나? 자, 이런 곳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원래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의 이익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회 상품을 많이 팔아주고 큰 조직을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투자한 원금은 살아나오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남으면 좋겠죠. 근데 물론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설립일이 2016년이면 뭐 7년, 8년 돼가니까 이제 이익이 낼 때도 됐는데 매년 이렇게 까먹으면 적자폭이 막 심하겠네요. 우리 이장훈 대표님 고민 많으시겠어요? 1년에 40억씩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트 본사에서 왔으면 아무래도 거기하고 급여 차이를 너무 많이 둘 수는 없잖아요. 보통 지혜와 원수와 급여 차이가 원수 사이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70도 높아요. 예. 근데 여기는 아마 그렇게 좀 못 가는 거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사무실이랄지 뭐, 업무랄지 이런 거를 일부 이제 그렇게 전출 개념으로 직원을 보내준다 할지 이렇게 많이 본사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자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혜택이랄지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는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상당히 많은 자회사들이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놀래 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하고 있겠죠. 올해는 좀 달라질 거라는 점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건 보험사 세운 판매 자회사들의 과거 5년, 10년에도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안타깝습니다. 자, 2021년 올해는 많은 개선과 발전을 새롭게 있으시기